저는 올해로 29살, 남편은 4살 많은 33살이고 저희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작년 꽃피는 봄에 결혼해서 아직도 한창 깨가 쏟아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쁨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재작년 친정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아빠 서운하게 왜 벌써 시집 간다고 그래? 30 전까지는 같이 살기로 했잖아. 하지만 부모님이 말리셨어도 진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라서 얼마 후에 상견례하고 결혼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집안에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년 전에 먼저 결혼을 했고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신우는 결혼은 아직이에요. 집안의 둘째로 자라며 중간에 끼어서 살아서 그런지 남편은 또래 남자들에 비해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참을성도 많고 화도 잘 내지 않아요. 예전부터 형한테 양보하고 동생한테 양보하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로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알뜰한 남편이 우리 부부 돈 관리를 전부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안 이야기를 남편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시집와서 지금까지 대충 시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첫째는 집안의 장남이랍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키웠고 막내 신우는 막둥이의 딸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이 품에 끼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저희 남편이 중간에 치여 살다 보니 학창시절의 옷은 형이 입던 옷을 대부분 물려 입었고 좋은 건 떼쓰는 막내한테 다 양보하면서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 어른이 된 지금까지 어릴 때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나 봐요. 첫째 아주버님은 집에서 비싼 고액과외도 시켜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서울권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지만 인간관계를 버티지 못하고 2년 만에 그만두었어요. 시부모님이 예전부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은 다시 사회생활 하기 싫다면서 그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지금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월급을 넉넉하게 주고 있는지 형님은 일을 하지 않고 살림만 하는데도 먹고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신우는 시댁 근처 지방대학 나와서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자기 큰오빠랑 똑같은 성격인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회사에 2년 넘게 다닌 적이 없고 지금까지 4번 정도 직장을 옮긴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것 같습니다. 연봉 3천도 못 받는 걸로 아는데 작은 벤츠도 한 대 뽑아서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에 성형수술에 돈을 잘만 쓰고 다닙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지금껏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평소 사는 모습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집가면 그만이라지만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나사 하나 빠진 여자를 데려다가 먹여 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우리 남편은 신기하게도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시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본인 능력으로 국립대학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기업으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이 똑바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아주버님은 아버님 돈으로 전셋집 얻어주셨지만 저희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신혼여행 갈 때 보태라며 1,000만 원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보태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지만 장남이랑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시니까 받으면서도 기분이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일찍부터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돈 모았고 제 돈이랑 합치고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저희는 저희 힘으로 전세 구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사치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한 달 용돈 겨우 20만 원씩만 가져가는데 그것도 결국엔 다 쓰지도 못하고 월말이 되면 그 돈으로 서로 필요한 소소한 선물 사주거나 주말에 외식하는 데 사용해요. 남편이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서 그동안은 시부모한테 서운한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순한 남편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이나 신우에 비해서 늘상 찬밥 대접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시부모들에게 소홀하게 하진 않았어요.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이나 두 분 생신 때도 비싼 선물 챙겨드리고 용돈도 제 기억으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2달에 한 번씩은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넉넉하게 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에 비해서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손님이 왔다고 새로 밥상도 차려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와 남편을 밥값 내는 사람이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 살고 있는데 애초에 그 집이 시댁이랑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빼고 다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 평소에도 자기들끼리는 교류가 잦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어차피 며느리니까 시댁이 멀면 멀수록 좋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와보란 말도 일절 안 하고 부모랑 형 여동생끼리 똘똘 뭉쳐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서운해하고 약간은 상처받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집안 세 자식들 중에 가장 멀쩡하고 똑똑한데 왜 시부모는 그렇게 첫째 아들이랑 막내딸만 끼고 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건가 싶어 언제든지 내 신경 쓰지 말고 시댁 약속 잡아서 놀러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자긴 괜찮다면서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여름 휴가를 가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같이 가겠냐고 휴가 계획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주도 예약해서 지네들 두 식구만 낼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저희 선물이라고 감귤 초콜릿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요. 왜? 너희도 같이 제주도 가고 싶었어?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너희들이 신혼이니까 괜히 불편할까봐 배려해 준 건데. 어머님 하시는 말을 듣고 남편이 더 기분 나빠했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어렸을 때부터 식구들에게 미움산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기는 잘 안 챙겨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준비물 숙제 같은 것도 부모님이 신경을 안 써주니까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해서 다녀야 했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몇 년 뒤에 신우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책가방을 싸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것 보고 충격을 먹은 적도 있었답니다. 좋게 생각해서 다른 자식들은 나이 먹고도 앞가림 못하고 철부지라서 더 눈이 가는 거고 우리 남편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한가족들끼리 너무하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에게 당신만 그 집에서 입양되어 온 거 아니냐고 농담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찬밥 대우는 결혼하고 난 이후로 저한테까지 이어졌고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형님 놔두고 저한테 유독 일을 더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은근슬쩍 제 앞에다 일거리를 쌓아주시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도 없고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과 형님이랑 일하면서 셋이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저희 부부를 깎아내리고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느낌도 자주 받았어요. 당연히 저랑 남편은 직장인이고 정해진 월급을 받고 사니까 형편이 뻔한 상황인데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장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심지어 아주버님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났는지 회사 다니는 저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고 용돈 얼마 안 준다고 이래서 월급쟁이들은 답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듣기에는 많이 거슬리는 게 사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엄밀히 말하면 시부모한테 기생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우리 부부 월급쟁이 둘이서 맞벌이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으로 적금 붓고 전세금 대출 받은 거 은행이자 갚다 보면 생활비로는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 돈에서 남편이랑 제가 20만 원씩 용돈 쓰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돈 모아서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용돈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어쩌면 미안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용돈 적게 준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며 저희 부부를 무시했고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지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부모들이 자식 며느리를 차별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 저까지 자기 집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저한테 앞으로 시댁에는 자기 혼자 갈 테니 저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시댁 등지고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진 참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생일이 있었어요. 마침 신우도 그달에 생일이 있었고 저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생일이니까 챙겨주자 싶어서 백화점에 가서 향수랑 립스틱까지 같이 사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 포장까지 하고 카드도 써서 선물을 해줬는데 문제는 일주일 뒤에 제 생일에는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 나이도 30이 다 되었고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남의 생일은 챙겨줘도 제 생일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며칠 전에 분명히 신우를 챙겨줬는데도 온 식구들이 제 생일을 모른 척하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 대신 남편이 못 참고 화를 냈고 저 모르게 시댁에 찾아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일이 며칠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신우가 생일 축하한다고 커피 기프티콘 10,000원짜리를 보내줬고 형님도 저한테 빵집 기프티콘을 보내더라고요. 그전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아마도 남편이 중간에서 한 소리를 했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엎드려 절받기 식이지만 저 인간들이 뭐라도 보내주니 제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특히 신우한테는 15만 원짜리 선물 사주고 10,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돌려받은 셈이었는데 어차피 선물할 때 가격 따지면서 주고받는 건 싫어서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어머님이 갑자기 줄 게 있다면서 퇴근할 때 시댁에 들르라 하시더라고요. 너 생일이었다며? 시애미가 되어서 며느리 생일도 까먹고 그냥 지나갔네. 오늘 퇴근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라. 뭐 줄 게 좀 있다.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눈치 준 건 아니었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종이 쇼핑백을 하나 제 손에 들려주시더니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바로 내보내셨어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주신 걸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쇼핑백 안을 살펴보니 네모난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고급 과자 같더군요. 일단 집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열어봤더니 제주도에서 파는 특산품 고급 과자였어요. 어머님이 이걸 어디서 나서 내 생일 선물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뒤집어서 유통기한을 바로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통기한은 이미 2달 가까이 지나 있었고 작년 여름 휴가 때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왔던 과자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 죄 없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집 보라고 유통기한 지난 먹다 남은 과자를 며느리 생일 선물이라며 주셨다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헛웃음까지 났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볼수록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엄마 집으로 당장 가고 싶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고 창피함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남편이 우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동생 생일 때 백화점까지 가서 직접 선물을 골라왔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생일 선물로 유통기한 지난 과자 주는 사람을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라고 남편 마음에 대못 박는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괜히 죄 없는 남편한테 화풀이하듯 이야기했고 저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찬밥 취급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표정이 완전 굳어져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난 남편의 표정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보고 집에 잠깐 있으라고 하고 남편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냥 집에 있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 속상한 마음에 밖에 나가서 혼자 술을 먹고 있진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기다리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또 시댁으로 찾아갔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그거 오래된 건지 정말 몰랐다. 엄청 맛있길래 귀하게 남겨놨다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진짜 유통기한 지난 건 줄 몰랐어. 박스 뒷면에 대문짝만하게 유통기한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작년 여름에 사온 건데 그걸 남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으면 최소한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은 하고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계속 구구절절하게 아끼는 걸 선물한 거라고 변명을 하셨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고 전부 헛소리로 들렸어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앞으로 제 생일이라고 못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끊고 2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왔고 어디 갔다 왔냐고 제가 물었더니 시댁에 갔다 온 거 맞답니다. 저보고 앞으로는 명절이건 누구 생일이건 시댁 집안 식구들이랑 만나지 말라고 하네요. 나한테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당신까지 그럴 이유 없어. 내 동생이 10,000원짜리 기프티콘 보냈다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려줘 버려. 내가 당신이 걔한테 준 선물 다시 뺏어왔거든. 남편은 진짜 신우한테서 제가 지난주에 선물해줬던 향수랑 화장품을 뺏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에는 용돈 보낼 필요도 없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이건 뭐건 제가 신경 쓰거나 선물 챙길 필요도 없답니다. 그냥 저보고는 친정만 신경 쓰고 살라 하고 자기네 엄마는 첫째 며느리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저는 그냥 며느리 하지 말고 장모님 딸로 살으래요. 남편 이야기 듣고 화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쪽에서 먼저 저를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하시는데 좋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고 밀어내시니까 더 이상 저도 방법이 없네요. 이번 일로 완전 실망했고 살면서 이런 대접을 남에게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시모에게 보낸 용돈을 생각하면 아깝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냥 인생 수업하느라 수강료 낸 거라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는 시댁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겠어요. 남편이 빨리 돈 모아서 이번 전세 계약 끝나면 시댁에서 더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 가자는데 진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시댁이랑 연 끊고 끝까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그 이후로 저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도 많이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받은 기프티콘은 취소시키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능력도 없는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필요도 없을 텐데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면 시부모님도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